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전주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 여성이 가족을 찾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저희 전주문화방송에 한 노부부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자신들이 36년 전 잃어버린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과연 기적이 일어날지 김하연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36년 전 전주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된 이후 부모를 찾아온 캐서린 토프트 씨. 한국 이름 조혜정 씨의 사연을 뉴스를 통해 우연히 접한 A 씨는 자신이 36년 전 생후 보름 남짓일 때 잃어버린 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잠깐 한 5초 봤어요. 그 사진이 우리 딸 좀 젊었을 때 지금 가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1983년 2월쯤 전주 효자동에서 발견된 혜정 씨. A 씨 부부가 살던 장소 그리고 딸을 잃어버린 시기도 일치합니다.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놈이 지금 몇 살인데. 자신의 부모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노르웨이로 돌아가기 전 만남을 갖고 싶다는 혜정 씨의 의지로 세 사람의 조심스런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핏덩이 딸을 잃어버린 뒤 36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부모. 다른 딸들의 사진을 꺼내 비교해보고 손가락, 발가락도 자꾸만 대봅니다. 사진 닮았지? 닮았지? 닮았잖아. 자신이 버려졌을 거라고 생각해 한때 부모를 원망했던 혜정 씨도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자기 그 고민을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니까 부모도 얼굴이 다르고 친구도 얼굴이 다르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당연히 얼마나 서운하고 원망스러워 부모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직 유전자 확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A씨 부부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혜정 씨에게 한국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Så jeg må på en måte bare beskytte meg selv litt til før jeg får svar. Men å møte noen som så glad for å se meg, og som så sikker på at jeg datteren deres, det ganske sterkt. 단서라곤 입양 전 보육시설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지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모를 찾아 나선 조혜정 씨.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모두가 바라는 기적으로 이어질지 A씨 부부는 경찰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사과값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컸던 장수 지역에서 사과 생산비 최저가 보장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장수군은 앞으로 5년간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산물 가격 안정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매 가공산업 육성, 사과 거점 산지 유통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농민과 공무원 등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장기 발전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불에 데인 것처럼 상처가 나는 화상벌레가 출몰하고 있다는 보도, 연일 각종 제보와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초 보도가 이뤄진 완주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잡힌 개체의 경우 외래 유입종이 아닌 토종 개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의 한 대학 기숙사에 출몰한 화상벌레.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나 학생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전북 지역은 물론 전국에 화상벌레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10월 4일부터 지역이 4군데지요. 이게 SNS나 카페 이런 데서 이슈가 됐나 봐요. 그런 글들을 보고 예, 저희 신고가 들어와갖고 방역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아파트 쪽에서 많이 신고가 되는데 특정 국가에 주로 서식해 온라인에서는 인종 혐오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최초 보도가 이뤄진 완주군에서 발견된 개체는 토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완주의 대학 기숙사에서 채집한 화상벌레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와 중국 등에 서식하는 개체들의 유전자와 거의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집단을 포함해서 0에서 0.9%의 유전적 차이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도 집단과는 1.2에서 1.4%의 비교적 큰 차이를. 다만 전 세계 생물 유전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미국 생물정보센터에는 동남아 지역 화상벌레의 유전자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유입 경로를 밝히려면 전국에서 출몰하는 화상벌레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추위에 약한 곤충들의 활동은 줄어들겠지만 화상벌레가 가정에 침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비 소집일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취약 대상자가 원활하게 의무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근무 시간 외에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학교별 예비 소집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추가 예비 소집일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가을 지리산의 낭만과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허브앤 국화향 페스타가 남원 운봉읍 허브밸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국화향 존과 향기 체험, 버스킹 공연 등 볼거리가 풍성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 놀이터와 깡통 열차가 운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허브와 꽃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꽃과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신풍동 월성마을이 제1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환자 가족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이 진행됩니다. 임실군이 장애인들의 병원 치료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재활치료 특화 차량을 운행합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10인승 장애인 특화 차량을 구입해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2차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많았는데 근본에 맞춤형 재활치료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서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이 올해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고창은 군 단위 최초로 한국 지역 도서전을 성공적으로 열고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등 독서 생활문화 조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삼군 등 인접한 3개 군이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개 군 관광협의회는 에어부산과 협약을 체결하고 항공 상품을 홍보하며 다문화 가정 지원과 함께 공무원 출장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홀어머니 산성 복원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비와 복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7세기에 축성된 홀어머니 산성은 백제 시대에는 행정 치소로, 조선 시대에는 평시 군창으로, 전시엔 전투와 피난 시설로 활용됐던 유적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소개합니다. 전라북도의 음식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배워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 음식문화대전 쿠킹 클래스가 열리는데요. 남원 흑돼지나 순창 고추장, 군산의 꽃게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